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제 책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장으로서 공무원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공무원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 9.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의 결합, 개인 목표의 사회화. 이렇게 괴리가 있는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삶 속에서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를 위해 공무원은 개인 목표를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목표의 사회화. 1981년 8월 대학 3학년 때 이제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동아리 후배들을 설득할 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수나 석가와 같은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온전히 이타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 목표를 인정하되 그 개인의 목표가 개인의 이익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의 이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학교 내 한 학술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치열하게 사회의 모순을 토론하고 데모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오적과 같은 참여시를 읽으며 울분을 토해내던 우리에게 정부와 고위공무원은 깨부숴야 할 비리 중에 비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여름방학 동아리 수련 모임을 다녀온 후 공무원이 되려 한다고 말했을 때 믿었던 선배가 그 비리의 일원이 되겠다고 했으니 후배들이 느끼는 충격은 컸을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직업 없이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직업은 한 사람의 삶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좋은 직업은 이런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데모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시민사회 운동한다고 고정적인 수입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후배들에게 패기치는 선배들을 보았다. 나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공무원은 내 능력으로 일한 만큼 봉급받으며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면서 내가 제대로 일만 하면 사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 우리가 그토록 악의 온상이라고 질시하던 정부에 들어가겠다. 그곳에 가서 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개인 목표의 사회화를 이루겠다. 데모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겠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우연히 들른 학교 앞 서점에서 만난 수필집. 이문영 교수의 겁 많은 자의 용기는 내 삶에 영향을 준 소중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구조학과 개인선, 개인학과 구조선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구조학은 조직이 구조적으로 모두 악한 조직을 말합니다. 예컨대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이지요. 구조선은 교회와 같이 본질적으로 선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마피아 조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그릇된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있듯이 모든 조직에는 조직의 본래 성질과는 달리 개인적 악과 개인적 선이 존재합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조직이라고 모두가 경멸하면서 선한 사람이 진입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영원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선한 의지를 품고 악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무모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그 구조악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 많은 자가 이 사회를 고쳐보려고 구조악 속에서 용기를 낸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목표의 사회화, 구조학과 개인선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 어린 제가 찾아내 설파한 논리였지만 33년 공직생활 내내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기며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은 개인 목표를 사회화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대들이 품었던 개인의 사적 목표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람들이 제게 당신은 왜 공무원이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줄곧 대답해 온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0. 나는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 개인 목표의 사회화 사례. 1980년 대학 2학년 겨울로 기억됩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의 사회적 격동으로 1년여간 문을 닫았던 대학들이 다시 학업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놓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방학 중 경제학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는 알림이 붙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무원 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부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공무원이 제대로 하면 500만 명의 국민이 웃고 공무원이 정책을 잘못하면 500만 명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1979년 돼지고기 파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돼지고기 값이 오르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새끼돼지 한 쌍을 원하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후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정책을 위반한 공무원은 돼지의 습성을 잘 몰랐다. 돼지는 사람이나 소와는 달리 태어난 지 8개월이면 임신을 할 수 있고 임신 후 4개월이면 한 번에 8마리에서 12마리를 낳는다. 시골 노부모들이 빈 외양간과 음식 부산물을 활용해 몇 마리는 기를 수 있었지만 1년여가 지나 돼지 수가 급증하자 사료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사료값이 폭등해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은 새끼들이 태어나는 대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비우치와도 같은 새끼를 땅에 묻으며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공무원이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 이론만 달달 외우지 말라. 공무원이 되려거든 인생 공부, 역사 공부, 철학 공부를 해라. 무엇보다도 돈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무원이 되어 기필코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한다. 내가 하려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인생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 공무원 시험에는 바로 합격할 것이다. 물론 당시의 돼지고기 파동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공무원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공직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려고 사안을 단순화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33년에 걸친 내 공직 생활 중 어려움도 많았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 행복을 위한 바른 정책의 생산과 집행, 그리고 따뜻한 행정이라는 공직 가치를 심어주었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돼지고기 파동 사례는 내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11. 공무원의 자기 합리화, 30년 버티는 비결. 그런데 사실 저의 공직 선택 이유가 이렇게 숭고했을까요? 물론 앞에서 후배들에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얘기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 갖는 매력이 나를 공직으로 이끈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제 마음속에 그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고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면 자연히 국민에게 봉사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저의 공부를 치열하게 만든 동력은 개인적 목표였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평직원의 부인으로 충남도청 관사에서 김장 봉사를 할 때마다 국장 사모님 얼굴 보기가 조심스러웠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관사에서 국장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관사에서 부모님을 재워드리고 싶었습니다. 2006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어머니가 김장 봉사하며 드나들었던 바로 그 관사에 입주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회상한 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그날 내가 대흥동 충남도청 관사로 이사한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다. 아직은 쌀쌀한 4월 초의 단독주택,
좁은 거실 마룻바닥에 두터운 이불 깔고 누워 낡은 천장 바라보시며 그저 좋다, 좋다, 참 좋다만 연발하셨다. 정재근 시 이현부모 전문.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는 높이 올라가서 명예도 얻고 끝발도 부리고 편히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나의 공직 선택 이유를 물었을 때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택했다고 얘기하자니 잘난치 않은 것 같아 쑥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이 길을 택했다면서 개인적 욕구만을 얘기하자니 내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대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공직으로 이끈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일정 부분 사실이면서도 극적이고 그래서 주변의 일화처럼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이야기여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학 2학년 겨울방학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촉발된 나의 공직 선택 이유를 최소한 거짓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후에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봉사하신 이학용 교수님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뒤면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이 시행됩니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그대들은 왜 공무원을 하려 합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목표라고 말하시렵니까? 물론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든 공직 여정을 행복하게 항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직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는 과정이자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았듯 개인의 목표와 사회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자기 합리화 과정은 공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 생활 내내 마음속에 되새기며 자신을 스스로 담금질할 나름의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유혹받을 때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자꾸 꺼내서 쓰다듬느라면 언젠가 문득 나 자신만의 삶을 위해 공직을 선택했던 마음이 옅어지면서 나의 삶과 공직의 삶이 하나로 다가오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과 같이 삶의 여정에서 중대한 결정을 왜 그렇게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복잡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나의 삶에 의도적으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덜 고달픕니다. 더욱이 그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면 어느 순간 그것은 내면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념이 됩니다. 저의 겨울방학의 에피소드는 공무원으로서의 제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직 선택 이유 가운데 나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그 논리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저를 지배했고 수백 명의 후배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 에피소드로 저의 공직 선택 이유를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이여, 자기 합리화를 합시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적 행복뿐 아니라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만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적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개인 목표의 사회와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쳐 공직 선택 이유를 멋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